투자회사법 설명하고 마지막 문제 풀게요. 자, 투자 신탁인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있어요. 자, 우리 교재는 자 154쪽에 있죠. 154쪽에 자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금과 부동산을 투자받아서 부동산에 무엇은 투자한다? 직접 투자하거나 아까 MBS 있죠? MBS 등에 투자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익을 배당하니까 이거는 무슨 회사다? 주식회사입니다. 반드시 투자회사는 무슨 회사?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소액 투자자들에게 그 고가의 부동산을 살 수 없죠. 그럼 그 투자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에 의합니다. 투자회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반드시 이름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무슨 이름을 써야 된다? 투자회사, 자기관리 투자회사, 그다음 위탁관리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입니까? 주식회사예요. 그럼 주식회사니까 뭐냐? 간접 투자입니까?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직접 어떤 투자 방식이에요? 직접이 아니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거죠. 그럼 주주는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자금을 유입시켜 주는 거예요. 간접 투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투자회사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주식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전부 다 특별법인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법보다 더 특별법이니까 위에 있죠. 상위 법이죠. 그래서 법이 상충된다면 상법의 적용이 우선한다 이 말이야. 특별법이. 자,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냐? 주식에서 모든 돈이 관계된 회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자금을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관리소도 회계 감사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 우리가 아파트 관리도 그 자금에 대해서 공인회사 감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 그럼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는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합병을 할 때는 투자회사와 투자회사끼리만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현재는 없죠. 예. 자, 그다음 투자회사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업무용의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왜? 이거보다는 이것이 수익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때로는 주거용도 일부 투자를 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유동성이 계류된 부동산을 정가나 형태입니다. 그게 뭐다? 주식입니다. 그래 주식이니까 이게 뭐냐? 지분 형태고 이거를 주식을 발행해 투자하니까 간접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무추얼 펀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주로 참여하여서 주식을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거래합니다. 그럼 주식은 우리가 사고 팔기를 자유롭게 하죠.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고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에 따른 이익을 가지고 수 있지만은 매매 차익도 확률할 수 있지만은 뭐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는 아까 무슨 회사가 있고 무슨 회사가 있다? 예.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자, 첫째 무슨 회사가 있다? 자기관리 투자회사. 자, 그다음에 위탁관리 투자회사. 위탁관리 투자회사. 자, 그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이 자기관리 투자회사는 무슨 행위다? 실체회사예요. 무슨 회사? 실체회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회사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서로 상호에만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맹목회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정리했죠? 자, 그럼 실체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실체니까 상권 임직원을 두고 있다는 거고 명목에서는 상권 임직원이 없다는 거다 말이야. 여기까지 정리했나요? 그래서 상권 임직이 있다 없다. 자, 그러면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 본점이라고요.
회사가 있다는 걸 일단 본점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회사는 규모가 커지면 또 분점, 지점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본점만 이름만 있으니까 지점은 둘 수 없습니다. 이것도 차이점 비교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이제 회사를 운영하니까 상권, 임직원을 두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회사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데 요 회사를 설립할 때 실제 회사는 운영 인원이 있다고요. 그럼 설립 시 운영 인원이 있고 설립 후 운영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설립 시점과 설립 후에 운영 인원이 몇 인이 필요할까요? 라고 법을 또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내가 회사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내가 하잖아요. 사모합니다. 네? 사모한다고요. 그러면 3, 5라고요. 설립 시는 몇 인? 3인이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 설립 후는 몇 인이 필요하다?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설립 시는 몇 인? 3인. 설립 후는 몇 인? 5인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방금 명목회사는 상권 임직인이 없다 했죠. 그럼 이 회사를 운영 인원이 없어. 그럼 이거는 위탁한다고요. 운영 인력이 없다니까 누가 한다? 위탁한다고. 위탁. 그 위탁이 뭔다? 투자 운영을 제3자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어디에 위탁한다고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서로의 회사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니까 자산관리회사는 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는 누구를? 맹목회사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위탁회사죠. 방금 맹목회사는 상권 임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위탁한다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고.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는 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산관리회사 조건은 인가 요건이 뭐다? 전문 몇 인 이상 둬야 된다? 5인 이상. 5인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자본금은 얼마다? 7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은 얼마다? 70억 이상이 필요하다입니다. 자산관리회사 5, 70. 자, 그 다음에 gem령 금지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그 관리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개별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 없고 예. 자, 그 다음 넘어와서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 있는데 자, 운영기간 있죠. 자, 자기관리에서는 방금 뭐가 있다 했어요? 실체를 두고 있다 했죠. 그럼 내부 조직이 필요한데 상권 임직원이 존재한다 했죠. 그래 아까 방금 인원이 존재하니까 몇 인? 3인 그리고 5인. 설립 인가시는 얼마? 인가 받을 때는 3인이 필요하고 인가 후에는 몇 인? 6, 5인이 필요하다. 3, 5. 회사가 실제 존재하니까 3호 합시다. 회사를 3호 합시다. 3호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됐나요? 자, 그다음 위탁관리에서는 자산관리에서요 위탁하니까 명목에서 비상권 임직원이다. 임직원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신에 어디 맡긴다고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죠.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방금 인원이 필요하다 했죠. 몇 인? 5인 이상. 명목회사 자체는 임직원이 없지만 이것을 자산관리회사에 방금 맡겼다 했잖아요.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인원이 필요하다고요. 몇 인? 5인 이상. 됐죠? 입력했나요? 오케이. 자, 구조조정은 위와 같다. 이 두 개가 맹목회사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실체 회사인 자관리는 몇 인이 필요하다 했어요. 인가 받았을 때는 3인이 필요하고 설립 인가 후에는 5인이 필요하다 했죠. 요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이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있는데 우리는 누가 될 수 있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우리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자라면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인원이 될 수 있다. 누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그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했다면 그 자산관리회사를 자기관리회사를 운영 인원이 될 수 있다. 몇 년? 5년 기억하세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만 잘 기억하면 돼요. 몇 년? 5년 이상.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말고도 또 될 수 있어요. 그런 거기에 대한 석사학위 소유자,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투자 분야에 이거는 학위를 받았죠.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러면 뭐다?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또 운영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 투자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가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있습니다. 5년 부동산 취득 처분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요거는 또 잘 안 놉니다. 자, 그다음 요 정도만 보면 돼요.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 공인중개를 몇 년? 5년. 예, 다른 사람들 있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거는 시험에 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니까 몇 년? 5년. 그거는 꼭 기억합시다. 예. 자, 그다음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법인을 설립, 그다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 돈은 얼마 필요하냐? 그리고 최저 자본금, 설립할 때 자본금, 최저 자본금 있는데, 자, 우리가 법인을 설립은 주식회사라 했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발기 설립이라고요. 모집 설립이 있고 주식회사 설립 형태는 발기 설립 형태가 있고 모집 설립 형태가 있는데, 발기 설립은 회사 창업 멤버야. 그 멤버만이 자금을 줘서 투자해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거예요. 근데 모집 설립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일반인에게 자금을 조달받아서 설립하는 형태를 모집 설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전부 다 무슨 설립이냐? 발기 설립입니다. 무슨 설립? 발기 설립. 그러면 회사를 처음에 창업할 때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럼 회사를 운영한 후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에 잘 묻는 것이 요게 설립 자본금은 얼마냐? 그리고 회사의 인가받았다. 인가받은 후 최저 자본금은 얼마냐? 이 최저 자본금은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이거를 최저 자본금이라는데 항상 이거 암기할 때 내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5, 7, 35 이렇게 암기했죠. 5, 7, 3, 5. 네, 이게 5억이고요. 그다음 70억이고요. 이게 3억이고요. 50억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연간지어서 이렇게 곱하면 이꼴 공식이 나오죠. 5, 7이 35 이렇게 암기하라 했죠. 아까 실제에서 인원이 뭐다? 회사가 실제니까 3호 합시다 이렇게 암기하고, 그래서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암기는 5, 7이 35 이렇게 다 났나요? 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관리회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 설립 보고서, 10일 이내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10일 이내 설립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한다. 자기관리회사는 10일 이내 설립 보고 작성, 국장 제출. 자, 그럼 설립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설립 이후 회사 해당 보고서를 또 작성해야 됩니다. 3개월 후 10일 이내 제출. 또 다시 며칠? 몇 개월? 3개월. 됐나요? 10일, 3개월. 이거만 기억하세요. 10일, 3개월. 처음에는 설립 보고서, 그 다음에 해당 보고서. 첫째는 무슨 보고서? 설립 보고서고. 두 번째는 뭐다? 해당 보고서. 설립 보고서는 며칠? 10일. 해당 보고서는 3개월 후. 알겠어요? 잊어버려도 관계없으니까 이거 놓을 때 한번 터치하라고요. 됐나요? 처음에 설립 보고서, 두 번째는 해당 보고서. 설립 보고서, 해당 보고서. 10일, 3개월. 자, 그 다음. 자기 관리는 무슨 회사가 된다? 발기 설립 후 국장에게 인가입니다. 인가. 뭐 신청한다고요? 인가. 되나요? 인가 받는다. 그리고 설립 자본금 얼마 필요하다? 5억. 자, 등록한 6개월 후에 얼마? 70억. 그리고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자, 위탁 관리와 구조 조정은 맹목회사죠. 설립 후 누가? 이거는 등록. 자, 요거 조심하세요. 이거는 인가입니다. 이거는 등록이에요. 이거는 인가고 등록이에요. 등록은 단순하고 인가는 뭡니까? 더 강하죠. 이걸 인가 받는다고 이거는 등록한다 합니다. 맹목회사니까.
인가. 이거를 등록이라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인가. 요거는 등록. 조심하라고요. 인가, 등록. 조심하라고 했으면요. 인가, 등록. 예. 그 다음 설립자본금은 3억. 그 다음에 뭐다? 50억. 이렇게 됩니다. 상동.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현재까지 잘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겁니다. 출제가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설립 보고서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이 안 났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엄청 잘 놓은 건데 아직 안 났다는 것은 출제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10일 3개월 후 처음에 설립 보고서 그 다음에 현황 보고서 이렇게 계속 인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입니다. 출자는 원래로 금전 출자가 원칙입니다. 무슨 출자? 현금 출자를 원칙한다고요. 그리고 현물이라는 것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을 출자할 수 있는데, 자, 설립시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뭐 한다고요? 회사를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자본금이 있었어요? 최저 자본금을 가진 후,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에는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관련 인가죠, 인가. 등록 전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인가 등록 후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뭘 갖춘 후에?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에는 등록이 출자가 가능하다. 위탁과 구조점도 똑같습니다. 예. 자, 투자회사 설립은 방금 무슨 설립을 한다고요? 발기 설립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리 다 끝난 거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현물 출자는 재산은 뭐로 할 수 있느냐?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와 부동산 신탁에 대한 수익금과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대토 보상권 등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요거는 잘 출제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물 출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라고요. 설립 시는 할 수 없고 설립 후에는 가능하다. 요거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충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 주식 공모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회사라고 했어요? 투자회사가 주식회사죠. 그럼 주식을 발행해야 되겠죠?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주식을 공모한다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아까 회사를 설립할 때는 누가 자금을 출자한다고 했어요? 발기 설립이랬죠. 회사를 설립 창업 멤버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설립하는 것이 발기 설립입니다. 그럼 창업 멤버들이만 발행된 주식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일반인에게 자금을 또 조달받아야 된다. 이게 주식 공모라는 거예요. 주식 공모. 그럼 주식 공모는 몇 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203호로 오소. 자, 몇 호로 오라고요? 너 주식 살려면 몇 호로 오라고요? 203호, 203호로 오세요. 오소. 자, 그러면 235가 냈죠. 203. 그럼 몇 년 안입니까? 주식 공모는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 회사입니다. 인가 또는 등록은 몇 년 이내에 2, 그 다음에 몇 프로? 30% 이상을 일반에게 청량한다. 이 말이 일반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몇 년 안에? 2년 이내는 반드시 몇 프로 이상을? 30% 이상을 일반에게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연결해서 뭐다? 내가 주식 살려면 몇 호로 오라고요? 203호. 203호 기억하세요. 몇 호 기억하래요? 203호. 2, 3만 기억하면 돼요. 203호.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근데 구조조정 회사였어요. 기업 구조조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 없다?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요. 응? 이 공모는 누구에 대한 제한이 있다? 자기 관리회사와 위탁 관리회사에 뭐한다? 제한이 있다고요. 근데 주식 구조조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주식 분산이 있습니다. 주식 분산이라는 것도 그러면 주식을 공모해서 주주들이 주식을 샀겠죠. 그러면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 한도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1인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주식 분산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203호로 오라고 했죠. 오세요. 오소.
5가 뭐냐? 50%. 몇 프로? 50%. 그래서 주식 분사는 1인당 발행 주식 총수익은 몇 프로 이내? 50% 이내만 소유하라 이 말이야. 50% 이내만. 됐나요? 요 뒤에는 필요 없어요. 역시 이것도 이 1인 주식 소유 한도도 기업 구조 조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디는 제한이 없다고요? 이 주식 공모와 주식 분산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에 대해만 이 제한이 있다? 자기 관리회사와 위탁 관리회사만 이 제한이 따른다고요. 구조조정에서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자, 자산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자산이 자산이 정의가 뭐라고요? 모든 경제 주체는 소유하면서 운영 가능한 화폐적 가치를 자산이란다고요. 그 자산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자산 구성이 8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증권하고 현금을 80% 이상이 이 자산들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 80%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 있어야 된다? 7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놨어요. 무슨 회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했죠. 그래서 전체 자산 규모는 부동산과 부동산 증권과 현금은 80% 있어야 돼라고 해놨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70% 이상이 있어야 돼. 그대로 법을 어기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조정은 부동산은 70% 이상이 되지만 유가증권 이 유가증권 보유 의무는 없다라고 해요. 잘 안 옵니다. 자, 배당. 자, 배당적인 문제는 자기관리회사와 위탁관리회사는 90%. 예전에는 이걸 50%에 했는데 지금은 일단 90%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입니다. 몇 프로? 90% 현금 배당입니다. 현금 배당.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돈을 빌립니다. 회사가 돈을 빌릴 때는 원칙은 뭐까지 빌릴 수 있느냐? 자기 자본의 2배 이상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근데 2배. 자, 자기 자본이 이게 자기 자본이라고요. 타인에게 돈 빌리는 것이 융자가 타인 자본이라고요. 그러면 요 융자 금액은 부채는 자기 자본 금액 몇 배? 2배까지만 빌릴 수 있다고요. 빌린 돈이. 그러면 뭐다? 주주총회의 특별 계를 했다면 몇 배까지도 가능하다? 1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죠. 국가가 이걸 권장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취득세 및 법인세에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인데 감면 혜택이 있어요. 뭐 혜택을 준다고요? 감면. 몇 프로 감면해 준다? 자, 자기 관리는 공제 혜택이 없었는데 위탁관리와 구조조정은 명목회사죠. 50% 감면해 줍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공제 혜택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자기 관리는 혜택이 없고 자기관리에서는 혜택이 없고 위탁과 기업 구조조정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기관리에서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의가 됐네요. 끝. 자, 검증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검증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 두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두세 문제만. 빨리 마칠 테니까 두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어디를 보느냐? 219쪽 볼까요? 219. 자, 219쪽에 보니까 문제 6번 있어요. 문제 6번. 저당담보증권 MB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있는데요. 자, 1번이 지금 뭐가 됐나요? MPTS 돼 있죠. 요 TS가 PT가 뭐라고요? 이체증권이라 했죠.
자, 이체라는 것이 무슨 형태라 했어요? 지분 형태라고 했죠. 자, 요거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체라는 것은 발행자에서 누구한테로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의 동그라미 되겠죠? 이체증권은 모든 것을 누가 가진다? 투자자가 가진다. 이게 끝이죠. 그래서 MPT에서는 지분행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자, 집합물은 현금은 저당 지분에게 의존합니다. 자, 2번 MBB 있어요. 예. 자, MBB는 누가 가진다? 투자자. MBB는 투자자는 최초의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아니죠. 방금 요거는 MPT는 투자자가 가지죠. 근데 2번은 MBB잖아요. MBB는 뭐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은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누가 가진다? 발행자 가지고 투자자는 권한이 없죠. 이거는 발행자 권한이 없고 투자자가 가지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 알겠습니까? 네. 누가 가진다고요? 투자자가 아니고 발행자가 다 가진다고요. 발행자가. 자, 3번은 CMO죠. CMO는 혼합행위라 했죠. 다계층 채권이라 했어요. 그래서 발행자는 있죠. 자, 그러면 3번은 CMO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행태다? 혼합행위라 했죠. 무슨 행? 혼합. 그럼 혼합일 때는 발행자, 그럼 투자자 여기 있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있죠? 그럼 앞에는 앞에, 뒤에는 뒤라 있죠.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암기. 자, 그래서 발행자는 이 발행자는 뭘 가집니까?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진다 했죠. 집합물이 소유권이라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하다 했죠. 다양한 트렌치를 가진다 했죠. 그 다음 4번입니다. MPTB죠. 자, 4번 뭐라고요? MPTB. 자, 그러면 이체 담보부 개념이죠. 역시 혼합행위죠. 그럼 혼합행위일 때는 방금 발, 투, 그 다음에 저, 원 중에서 똑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MPTB는 MPTS하고 MBB를 혼합했겠죠. 이거와 이것을 혼합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 5번은 C. 요거는 앞으로 시험이 안 오니까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한 번 더 갑시다.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보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어요. 1번이 CMO 났어. 자, CMO는 혼합행위죠.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같다 다르다. 다른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나라 행태. 맞죠? 자, 2번은 MBB는 채권행위죠. 채권행 정권이다. 누가 가집니까?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죠. 채권 행태 MBB는 초과 담보를 제공한다 했죠. 그 초과 담보라는 것은 저당 채권 발행액과 그다음 저당 채권보다 MBS의 발행액이 적어야 된다. 그게 초과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했죠. 자, 그다음에 3번이 MPTS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체증권이죠. 예,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하죠. MPTS는 모든 것이 투자자에게 넘겼으니까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고요. MBB는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 오늘 몇 번 했죠? 고정금리 방식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은 그만큼 높아진 이자를 받지 못했죠. 못하는 이자 위험은 뭐라 했어요? 이자율 위험이라 했죠. 그래서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조기 상환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금리가 하락할 때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이자율 위험이 번다. 수익률이 나빠지는 이자율 위험이라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이유 알겠나요? 네. 자, 5번은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우리가 1차 저당 시장은 무슨 기관? 대출. 그 다음에 2차는 공급 시장. 1차 시장은
대출 시장이고 2차 시장은 공급 시장이라 했어요. 자, 이렇게 문제 내놓아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 자, 여기서 쭉 넘어와서 228쪽 보죠. 228. 자, 7번 문제 있는데요.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건데, 아까 프로젝트가 PF라 했죠. 부채금융입니다. 자,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1번이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을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죠. 사업자의 신용이나 사업자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게 안 것이 아니라 오로지 회사, 프로젝트 회사의 현금 흐름을 담보한다. 2번은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죠. 왜? 위험 부담이 커지니까. 사업이 성공할 경우는 해당 기간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도 높다. 그 다음 3번은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관리한다고 안 했죠. 아까 무슨 계정? 위탁 관리한다 했죠. 그리고 위탁 관리를 무슨 계정이다? 에스크로 계정이라 했죠. 알겠습니까? 예. 자,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했죠. 이 말이 뭐라 했죠?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는 비소구 금융이다 했죠. 자, 이렇게 시험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233쪽 한가 봅시다. 자, 233쪽에 보면 자, 그 15번 문제 있어요. 15번 문제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적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죠. 3개.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죠. 3, 5를 암기하라 했죠. 그럼 설립자본 3억 맞나요? 틀렸죠. 3, 5가 아니고 5, 7, 35죠. 자기관리와 명목회사는 5, 7이 35. 그럼 설립자본금은 5억이잖아요. 자기관리는. 5억이라고요. 3은 얼마요? 명목회사는 3억이라고요. 5, 7이 35. 암기하겠나요? 네, 그래서 답은 2번 틀리네요. 그 다음에 아까 자기관리에서는 운영인력이 필요하다 했죠? 그 운영인력은 아까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는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사만 한다 했죠. 그리고 5년. 예. 그 다음에 4번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했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권 임직을 둘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어디 맡긴다 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했죠. 한국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했죠. 관리에서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했어요? 5인 이상이 필요하다 했죠. 예. 그 다음 5번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이거는 문제가 설립후죠. 그럼 먼저 최저자본금이죠. 그래서 최저자본금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5, 7, 3, 15. 그러니까 최저자본금은 기업구조조정은 50억이죠. 어떻게 관계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